남자분들은 이 느낌을 잘 몰라요. 남자분들은 나는 훨씬 더 큰 것도 달고 다니는데 여자들이 그게 왜 불편하냐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솜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솜순 수술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수술이 됐어요. 얼굴 성형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보편적인 수술이 되어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문의를 해주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솜순 수술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솜순 수술을 해야 하나요? 솜순 수술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저 정도면 정말 솜순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서요. 본인이 불편감을 느끼면 하는 거고요.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사이즈는 크지만 내 모양에 만족한다 이러면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정해 놓은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솜순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생겨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거,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심하다고 다 수술을 하고 심하지 않다고 수술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은 어느 정도냐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제가 수술을 하는 케이스 중에 가장 좀 보편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분은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고 무엇 때문에 수술을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수술을 하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려드릴게요. 좀 복잡한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 절제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모형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성의 외형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좀 커지고 늘어진 경우에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이쪽이 대음순이에요. 대음순. 보통은 소음순이 대음순이랑 비슷한 레벨에 있거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음순이 많이 커지고 늘어져서 대음순 밖으로 삐져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클리토리스, 음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게 음액 어플이에요. 음액을 덮고 있는 부분.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쁘게 생겼고 타이트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음순이 사이즈가 크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죠. 누워 있으면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혀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3cm 길게 늘린다 그러면 4cm, 5cm까지 늘어나는 이런 소음순이고요. 누워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지만 서 있으면 이 모양 그대로 처지겠죠. 밑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소음순이 일단은 커요. 크고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통 때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서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앉았을 때 그냥 불편하시대요. 그리고 바지를 타이트한 거 입었을 때 솔기가 여기 닿잖아요. 아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쏠리면 이쪽이 당기고요. 이렇게 쏠리면 이쪽이 당겨요. 눌리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든대요. 왜? 저릿저릿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소음순에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지고 있으셨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 뒤쪽에 주름 같은 것도 있지만 이분이 소음순이 붙어있는 가장 뿌리 쪽, 이 안쪽은요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소음순이 크고 두껍고 하지만 이쪽은 얇아지는 게 이게 무거우니까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찹쌀떡 늘어지는 거에 좀 비유를 하는데 두꺼운 부분이 중력에 의해서 자꾸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을 자꾸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 부분이 더 얇아지면서 더 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것도 문제고 이때까지 불편하게 살아오셨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자꾸 더 늘어져서 더 길어져 나오는 것 같아서 수술을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불편한 거 걸을 때 이렇게 해서
걸으면 이 큰 게 쓸리겠죠. 그래서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결심하신 케이스거든요.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이 느낌을 잘 몰라요. 남자분들은 나는 훨씬 더 큰 것도 달고 다니는데 여자들이 그게 왜 불편하냐 하시는데 남자의 외부 성기는요 바깥쪽으로 노출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소음수는요 이게 바깥쪽에 나올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예민하고 그런 조직이라서 노출되었을 때 예민한 부분이 쓸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커서 눌렸을 때도 아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치가요. 남성들은 훨씬 앞쪽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소음수는 앉았을 때 딱 닿는 부위예요. 이렇게 앉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술을 결심을 하시는 거고, 수술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단순한 비대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비대가 있으면서 이제 늘어지는 거, 그게 이제 불편하시기도 하고 신경도 쓰이고 아무래도 자꾸 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안쪽으로 말려요. 그래서 관계를 할 때 삽입이 되면 이게 같이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아파요. 말려 들어가서 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술을 결심을 하시게 되는 거고,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늘어져서 튀어나오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끝이 두껍다고 했잖아요. 두꺼워서 눌리고 아프던 부분이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대음순이 얇은 분들은 대음순 안쪽까지 소음순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두꺼운 부분만 없어지고 소음순이 약간 대음순이랑 비슷한 레벨만 되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음순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뭐 더 힘들면 힘들었을수록 수술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내가 왜 이걸 이때까지 안 하고 참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기도 해요.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큰 분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분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사이즈는 한 3cm 정도 되는 일반적인 사이즈고요. 다만 좀 두꺼워서 처짐이 심한 케이스였고요. 뭐 제가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경우는 이렇게 쟀을 때 7cm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잘라낸 부분이 정말 막 거대하게 귀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분도 있었고,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비대칭이 있으면 한쪽이 굉장히 작고 다른 한쪽이 크면 앉았을 때 약간 삐딱하게 앉게 되는 느낌이 드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불편하니까 이게 불편한 쪽이 비정상이라는 느낌이 자꾸 드시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때문에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왁싱을 많이 하고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도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외음부에 헤어를 모두 제거하게 되면서 이제 내 소음순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랬을 때 보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지는 몰랐다. 그리고 헤어가 없으니까, 헤어가 있을 때는 약간 얘가 쿠션 작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닿지가 않는데 제모를 하고 나니까 너무 소음순이 바깥쪽에 직접 닿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 속옷에 달라붙는다든지 바지 솔기에 직접적으로 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편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수술을 결심하시기도 해요. 지금은 소음순 성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되면서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브라질리언 이런 거 안 할 때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리고 불편해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 불편한가 보다, 다들 이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다양한 매체를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랑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인터넷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게 있네?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거는 뭐 산부인과에서 하는 수술, 뭐 여자가 뭐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했다면, 지금은 내가 불편한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수술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면 불편했던 부분도 좋아지고 내가 뭐 불만족스러웠던 외형도 교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 거는 표준인가? 나는 수술을 해도 되는 건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편함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러면은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불편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뭐 불편하지는 않은데 모양이 계속 신경 쓰이고 거슬린다 하면은 또 하셔도 되는 거죠. 이거는 성형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면과 외형적인 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이런 수술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면 수술을 할 거를 결정하시면 되죠. 생각보다 그렇게 수술이 힘들거나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인지 내가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